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홍기찬입니다. 우선 지사시험 합격한 거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근데 이거는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사시험까지 붙었다고 하면 삼성 취업에 있어서 7분 능선 여러분들이 이미 넘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면접이 삼성 면접은 그다지 어렵지 않거든요. 하루에 끝나고요. 경쟁률은 한 3대1, 한 2.5대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의 지금 목전까지 쓰셨으니까요. 남아있는 시간 동안 이 면접 대비를 좀 철저하게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뭐 다른 면접도 마찬가지지만 삼성 면접의 특징에 의거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삼성 면접은 우선 모든 면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임원 면접, 그 다음에 PT 면접, 창의성 면접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 컴퓨터로 인성평가까지 같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삼성 면접의 특징 관련된 부분을 오늘 간단하게 좀 정리하는 시간, 그리고 최근 삼성의 좀 이슈라든가 삼성의 인재상과 관련된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좀 면접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러분들 이력을 어떤 식으로 내가 정리해야 하고 또 삼성 면접의 다른 기업들과는 약간의 좀 차별화될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학생들 오프라인에서도 많이 만나는데 또 여러분들 삼성 면접 떨어진 다음에 또 G사 문제집 찢어버리고 다음 시즌에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또 풀고 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하루짜리 면접에서 건승할 수 있게 좀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이 잡히신 분들은 지금 뭐 다른 것들은 많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집중해가지고 뭐 또 중간고사 같은 거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학교 챙기는 분들이 계신데 중간고사보다 100배는 중요한 시험이 지금 면접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포커스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사실 모든 면접에서 다 통용되는 그런 이야기가 될 텐데 삼성 면접의 좀 특징 관련된 부분을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면접에 대한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면접은 대화거든요. 그러니까 제 학생들 중에 수많은 학생들이 사실 이것 때문에 떨어져요. 그리고 본인이 왜 떨어진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여러분들 면접 보다가 가끔 가다가 문과 여대생들이 너무나 좀 성격이 꼼꼼하니까 아주 세밀한 부분들까지 머릿속에 채워넣고 외워가거든요. 그럼 매력도가 더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 보다가 누구 씨는 다 좋은데 본인의 오늘 진짜 모습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건 최악의 질문이에요. 이 질문 받으면 100% 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은 이제 가볍게 좀 그냥 쉽게 넘겨버리는 경향들이 있죠. 요즘 면접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삼성 갈 때만 해도요.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물어보면 어려운 질문들 도 척척 똘똘하게 대답을 잘하네. 이 친구 뽑아야겠다. 요 정도 수준으로 면접이 붙었는데 요즘 면접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다 경쟁을 하고 다 그 정도 준비는 하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면접관 입장에서 여러분들 중에 얘랑 일해야겠다. 이런 확신이 들어야 여러분들이 합격을 해요. 이 확신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대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선 컨셉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어요. 면접장이라는 건 어떤 자리예요? 여러분들을 세일즈하는 자리죠. 다시 말해 백화점에 앉아 있는 거예요. 백화점에 앉아서 나를 팔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인식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자리가 백화점이 아니라 파출소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취조받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드 자체가 나 연력학 10불 받은 거 물어보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뭐 이런 생각으로 그 자리에 앉게 되는데 그러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요. 제 예전 학생인데 저는 오프라인에서 상담했던 친구들이 한 3,000명이 넘어요. 저는 여러분 학교 동아리 이름도 아는 사람인데 제가 딱 만났는데 처음 보는 학교예요. 제가 처음 보는 학교라고 하면 어떨까요? 말 다 한 거예요. 진짜 우리 시쳇말로 꾸진 학교예요. 삼성은 원래 학교 안 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예전에 제 학생은 학점은행제로 학위받고 삼성전자 입사했던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 어떤 기업보다 여러분들 스펙 관련된 부분들을 보지 않아요. 면접장까지 올라갔다는 소리는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적성, 이건 다 통과된 거예요. 면접장에서 여러분들이 건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안에 차별하는 포인트가 필요하고 대화 기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얘는 학교가 후지기 때문에 얘는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이제 사트였는데 사트 붙은 다음에 뭐 난리가 났어요. 교수님, 우리 학교에 사트 붙은 애가 나타났습니다. 야, 사트가 뭐냐? 삼성에 가는 거랍니다. 야, 얘를 삼성에 보내야겠다. 그래서 막 그 교수님한테 추천받아가지고 이제 강의 들었던 학생이에요. 근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준비를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항상 그게 트라우마예요. 나는 학교가 후져. 내가 어떻게 삼성에 가? 사트 공부할 때도 도서관에서 숨어서 했대요. 애들이 막 놀릴까봐. 야, 너 뭐 하는 거 아니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소리 들을까봐. 그렇게 열심히 해서 면접장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항상 트라우마니까 면접장에 갔는데 저 같은 사람도 처음 보는 학교라고 하면 면접관 입장에서도 당연히 처음 보는 학교일 거 아니에요. 당연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질문이에요. 저 본인 학교가 어디 있는 학교인가요? 이렇게 첫 질문을 받았어요. 이거 나쁜 질문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대화의 스타트인데 얘는 속으로 야, 봐봐. 또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어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것도 나쁜 질문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대화예요. 그러면 본인 모교 자랑 한번 저한테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여기서부터 이제 그릇된 접근을 해요. 학교가 안 좋으니까 본인 디펜스가 아니라 학교 디펜스를 하는 거예요. 저희 학교는 몇 년도에 개교를 했고 교수님이 무슨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클러스터 육성 산업에 무슨 투자를 하고 있는 굉장히 훌륭한 학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뭐 학교가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분명히 별 볼 일 없는 학교가 자명 안 돼. 그렇게까지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화가 멀어지겠죠. 그죠? 대화하기 싫어질 거예요. 그래서 면접관이 한번 기회를 줬어요.